예,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전효숙 위원장님 그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처장님께 방금 통상임금 관련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관련된 대법원의 태도가 이번에 작년에 있었던 그 금안이무진 판결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하는 그 판결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확장되어 왔었다. 이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이 그런 취지입니다. 법리가 전향적으로 조금씩 발전되어 온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이 그런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는 작년 그 판결은 기존의 판결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기본급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수당이나 상여금 이런 것으로 별도로 만들어 지급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그 임금 체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그 기업에서 자꾸 수당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도 기본급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쭉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임금의 범위가 확장되어 오는 과정에서 작년에 그 판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판결을 쭉 읽어봤는데 이 판결에서는 단체 협약 27조에서 아예 규정을 딱 했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근속에 해당되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이 사안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기존의 판례 변경이 필요가 없이 충분히 그 자체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급심 판결에서도 많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GM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GM 회장이 그 통상임금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면서부터 이게 사실 논란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자체 때문에 논란이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대법원 판결이 쭉쭉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장해 오는 차원에서 이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바로잡아 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이런 것을 GM 회장에게 약속을 하면서 마치 사법부 판결에 뒤집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잠정적으로 정기상여금만은 통상임금을 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사실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장님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GM의 경우에는 1차, 2차, 1심, 2심 소송에서 이미 패한 상태에 있는데 자기 사건이 지금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대통령과 행정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차원에서의 발언은 아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건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작년 대법원 판결이 이제 기업체의 추가 부담 비용이 드는 이런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기업체에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기본급을 인상했으면 될 텐데 자꾸 그것을 기본급 인상하게 되면 통상임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수당이나 상여금 형태로 편법으로 지급했던 것들 때문에 사실 다시 이 편법을 시정하는 바로잡는 차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업체에 결과적으로 추가 부담이 나오게 된 것인데, 마치,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적 파장뿐만이 아니라 이 대부분 우리가 판결을 할 때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 그리고 공정한가의 기준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대부분에서도 이 통상인구 관련해서 행정부나 이런 외부의 어떤 의견을 흔들리지 않고 독립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판결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특가법 제5조의 이 사항 약치 유인 부분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용된 판결문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한 건이 아니고 6건 이상 나온 걸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고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판결문, 이게 법 조항이 삭제됐는데 불구하고 개정됐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우리나라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것 같긴 한데요. 판사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법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행정처에서 특히 형사사건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보완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뭐 지적하신 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그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의 일부 그 공고란을 통해서 판례의 변경이라든지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고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판사들에게 뭐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법률의 개정의 경우에도 개정 내용 여하에 따라서 좀 더 신속하게 판사들에게 이렇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업무 보고에 보니까 근무환경 개선위원회 활동 관련해 가지고 국가장급 담당자와 직원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됐습니다. 이 위원회에 직원 대표가 누구 참가를 하고 있나요? 여기에 특히 법원노조 간부가 참가하고 있습니까? 네, 간부도 뭐 참가하고 있습니다. 법원노조 간부 몇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혹시 그러면 직원 대표는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0명, 그 차장님이 알고 계시면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0명 정도일 것으로 합니다. 네. 법원노조 대표가 들어간 건 확실하죠, 간부가? 네, 그렇습니다. 예. 차장님 맞습니까?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법원노조라고 하면 뭘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지금 법의 노조로 되어 있는 법원노조의 그 간부들을 말씀드리는 간부들도 직장 대표로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조원 자격에서 온 것은 아니고 그 직원들 대표 자격으로 온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법원노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자꾸 이렇게 협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직원들의 조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법원 직원들의 이 사망 사건이 2010년부터 43명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연구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질적인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노조의 대표성, 법원노조라는 한계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